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력공학의 7번째 챕터 이상전압 및 보호개전 방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이상전압,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전압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이상전압의 발생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상전압이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겠죠, 그치? 그래서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상전압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이상전압은 우리가 전력계통, 그렇죠? 전력계통에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최고 전압을 넘어선 전압, 그쵸? 그것보다 낮은 전압은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최고 전압을 넘어서는 그런 전압 전체를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뇌 또는 뇌로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서지 그러겠다는 거죠. 우레, 뇌 한자로는 그거죠. 최고 전압,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하고 다루고 하는 그런 최고 전압을 넘어선 전압을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상전압의 어떤 발생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직경뇌, 그쵸? 직접 때리는 바로 뇌다 그 얘기죠. 바로 번개, 번개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뇌가 송전선 또는 가공지선을 직접 때린다 그 얘기죠. 직접 때릴 때의 이상전압. 자, 천둥과 번개, 여기선 번개를 뜻하겠죠. 번개가 쳐가지고 바로 송전선 또는 가공지선, 이 녀석에 직접 그 번개가 때렸을 때, 그렇죠? 번개가 직접 거기에 닿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전압을 우리가 직경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송전선 3상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쵸? 여기에 위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은 요 녀석을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공지선. 그쵸?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대전되어 있는 구름이 있네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전이 되겠지. 그래서 이 구름이 날라오다가 여기에서 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어, 뭔가 방출하고 싶어 해서 여기에 번개가, 그렇죠? 뻥 쳐가지고 구름끼리도 이렇게 서로 방전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구름에서부터 땅이라든가 또 이런 철탑, 이런 또 전선 이런데 직격으로 때리는 뇌를 우리가 직경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직경뇌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유도뇌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때려버리지는 않지만, 그렇죠? 눈에 띄게 막 퍽 하면서 여기에 벼락이 이렇게 때리진 않지만, 이런 송전선에 의해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송전선에 의해서 이 구름 자체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렇죠? 얘도 전압이 고전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전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이유 때문에도 아무튼 이렇게 대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요 녀석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요 마이너스가 이제 강력하게 되면 바로 이 마이너스 전압 때문에 요쪽 송전선에도 플러스로 얘가, 그쵸?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도 뭔가 이상 전압이 발생하는, 직접 때리진 않지만 그걸 우리가 유도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선에 의해서 역으로 이렇게 전하를 띈 뇌운이, 그쵸? 뇌운이라고 하죠. 뇌운, 구름. 이 녀석이 구름끼리 서로 이런 방전을 하거나 또는 이런 뇌운과 대지 또는 뇌운과 이런 전선, 이런 것들 간의 방전에 의해서, 그쵸? 전선로에 전파되는 이상전압을 유도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유도래구나. 그쵸? 그래서 지역별로 상당히 어떤 기후라든가, 그쵸? 또 기압이라든가 또 구름이 생기고 말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이런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연간 뇌우 발생의 일수, 그렇죠? 그걸 우리가 IKL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별로 이것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지역의 연간 뇌우 발생 일수 IKL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발생한 직경뇌라든가 유도뇌,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뭔가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억제하고 뭔가 직경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녀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로 그 억제 방식으로는 피뢰기를 쓰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얼레스터라고 하고요.
라이트닝, 그쵸? 라이트닝, 얼레스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얼레스트 그럼 우리가 뭔가를 뭐 체포하다 이런 게 있죠. 또는 그래서 이 벼락을 우리가 받아내서 방출하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피렉이다, LA다 이렇게 앞으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상전압 발생 요인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전에 봤던 대로, 그쵸? 기본적으로 페란티 현상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하는 것도 배웠었죠. 바로 뭡니까? 페란티 현상은 C 때문에, 그쵸? 무브화나 이런 상태에서 C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송전단보다 수전단의 전압이 더 오히려 상승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페란티 효과다 이랬었죠. 페란티 현상에 의해서 전압 상승되는 것도 일종의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뭐 어떤 거에 뭐 충전돼 있거나 이런 잔류 전압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전압 상승이 발생하는 것 역시 내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 뭡니까? 스위치 차단기를 열거나 닫거나 할 때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콘센트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여기에다가 가전제품, 전자제품, 뭐 난로 뭐 이런 것들을 꽂았다 또 뺐다 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서 스파크, 불꽃이 생기는 거 봤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개폐 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차단기를 투입하거나 그쵸? 차단기를 닫거나 또는 열 때 그때 과도 전압이 이 송전선로에 또 발생하는데 그 녀석도 역시 이상전압이다. 그걸 우리가 개폐 서지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브화 충전 전류에 이때 그쵸? 그렇게 스파크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상전압이 바로 그때 게로시에 우리가 4배까지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4배에서 6배까지라고도 하는데 보통 4배 정도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개폐 서지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다가요. 이 녀석을 이렇게 딱 열게 되면 이 전류가 계속 흐르려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차단기를 열었다는 것은 여기에 사실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그렇죠? 굉장히 커진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기에 엄청난 전압이 걸리면서 거기에서 불꽃이 있는 그런 현상이 바로 개폐 서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런 녀석들을 이제 억제하는 방식으로 특히 여기에서는 개폐 저항기를 이제 달거나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서지를 흡수하는 서지 흡수기 이것도 서지 어레스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이 개폐 서지를 방지하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직경내의 파형부터 한번 또 살펴보는데요. 직경내의 파형은 기본적으로 직경내는 아주 순간적으로 충격이 주어지는 서지다 그 얘기죠. 충격파 서지라고 하고요. 매우 짧은 시간에 그렇죠? 극히 짧은 시간에 어떤 최대값에 도달했다가 소멸하는 그런 파를 우리가 충격파 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국제 표준 충격파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건 의미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순간적으로 어떤 파가 이렇게 쫙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런 파형을 그쵸 우리가 벼락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번개가 탁 쳤다가 사라지죠. 이제 이런 충격파를 어떤 약간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쵸 시간축을 아주 세밀하게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순간 파형이 이렇게 샥 올라갔다가 그쵸 얘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보통은 0.3에서 0.9가 되는 것을 잡아서 직선을 하나 긋고요. 또 그 녀석이 0.1 그리고 최대가 되는 요 점을 만나는 점을 그러니까 보통 그냥 0.1에서 여기 90% 되는 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샥 올라가는 이 부분을 파의 머리다 그래서 파두 파의 머리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50%가 될 때까지 떨어질 때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그때의 어떤 시간 간격을 파의 꼬리다 그래서 이걸 파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의 파두의 길이를 우리가 파두장이다 파두장 이렇게도 얘기하고 파두장 그리고 그때 여기 꼬리까지 50%에 도달하는 이때의 시간까지를 파미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굳이 둘이 곱해서 이건 뭐 60 마이크로세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둘을 표현하기 위해서 1.2 그 다음에 파미장이 50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하, 이 녀석을 바로 국제 표준 충격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즉 이 녀석을 가지고 뭐 실험을 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이 나타내는 것은 파두장, 이 녀석이 나타내는 것은 파미장. 그래서 1.2에 50 마이크로세크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전선에 그쵸? 뇌 번개가 이렇게 쳤을 때 그때의 서지와 아까 살펴봤던 그때 개폐 서지는 당연히 크기도 다르고 이 시간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급격히 증가했다 떨어지는 시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동일하다고 할 수 없겠지. 그래서 각각 이 서지들마다 파두와 파미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이상전압의 이제 진행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이쪽 여기 구분된 어떤 선로에서요. 이쪽에서 임피던스가 Z1 또 여기에서 임피던스를 Z2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자 어떤 이상전압이 샥 여기 에너지가 탁 여기에 들이닥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상파가 딱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통과하는 것도 있겠죠. 아하, 그걸 우리가 투과파다. 얘를 통해서 나가는 계속 진행하는 파를 투과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기에서부터 이 둘의 임피던스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물길 같은 것도 뭔가 이게 저항 성분이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도 오호 여기에서 어떤 벽을 만나면 뭐 물이 이쪽으로 계속 흐르는 물도 있겠지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파도 있겠죠. 우리가 반사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어떤 이상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투과해버리는 파도 있고요. 또 얘를 통해서 경계점에서 반사되는 파가 있는데 각각 그걸 E1, 얘를 E2, E3라고 하면 그쵸? 이 녀석에서 어떤 성질을 살펴보자 그 얘기네. 그쵸? 자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은 바로 이 두 녀석의 임피던스가 서로 같으면 그쵸? 오, 요 임피던스가 서로 같으면 반사되지 않고요. 100% 다 이쪽으로 투과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무반사 조건은 두 녀석의 임피던스가 같을 때 무반사가 일어난다. 이거 뭐 전에 어디선가 살펴본 적도 있죠. 그치? 자, 요 녀석 그래서 이 반사파는 바로 이상파가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반사파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아하 자, 이 녀석은 따로 증명하지 않고요. 이 증명하는 과정은 상당히 좀 복잡하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결론적으로 받아들입시다. 이것도 그래서 Z1과 Z2가 있을 때 아하 둘이 더한 것분에 Z1과 Z2의 더한 것분에 또 둘의 차만큼 그렇죠? Z2-Z1 더한 것과 뺀 거 이렇게 기억합시다. 응? 둘이 더한 것과 뺀 거의 그 비율만큼이 곱해져서 바로 반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투과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요 녀석에서 요거에서 반사파를 빼면 되겠죠. 응?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더한 것분에 아하 Z2의 2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좀 외워야 되는데 이건 더한 것분에 둘의 차 더한 것분에 빼기 그렇죠? 기억했다면 이것도 더한 것분에 요 녀석은 사실상 Z2와 Z2가 이렇게 더해진 거죠. 이건 Z2와 Z1에 뺀 거 이건 Z2와 Z2에 더한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면 그렇지? 투과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반사되는 요 비율 이 녀석을 우리가 반사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Z1 플러스 Z2 더한 것분에 뺀 거 Z2 마이너스 Z1 기억을 하시고 이 녀석은 그럼 뭡니까 얘는 투과했을 때 그쵸? 비율이니까 이걸 투과계수다 그래서 더한 것분에 EZ2 Z2가 얘는 더해주고 Z2 마이너스 Z1이 여기 분자라는 거 기억해서 반사계수와 투과계수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단, 끝단이죠. 끝단. 끝의 단자를 개방했다는 건 그쵸? 여기 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요 녀석의 이 부분 전체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이쪽에 연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Z2가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반사계수 요 녀석 반사계수를 한번 보면 사실상 요 녀석 Z2가 지금 무한대가 되고요. 이건 어떤 값들이 상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여러분 극한값 어떻게 됩니까? 극한값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바로 그 녀석의 개수로 결정나죠. 요 녀석의 Z2의 개수 1 여기 Z2의 개수 1 즉 상수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즉 1분의 1꼴인 반사계수는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때의 투과계수도
이 녀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면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고 이 녀석이 상수니까 얘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우리가 원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은 그 녀석의 개수에 비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결국 Z2의 개수 1, Z2의 개수 여기서 2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투가 개수는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보면서 뭐 극한을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뭐 따로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치? 자, 이번에 이상전압의 이제 방지 대책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방지 대책에는 가공지선과 매설지선과 피레기가 있다는 거죠. 가공지선. 아까는 우리가 크게는 뭐 피레기를 쓴다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가공지선, 매설지선. 이거는 공중에 있는 지선. 매설 뭡니까? 땅 속에 있는 지선. 그 다음에 피레기. 그렇죠? 낙뢰를 피하는 기구, 피레기. 그거죠. 그래서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공지선은 이렇게 우리가 철탑이나 그렇죠? 지지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전력선 이외에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나전선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낙뢰가 발생하면 얘에 닿지 않고 요 녀석이 낙뢰를 딱 막아주도록 여기에 벼락이 쳐서 그쵸? 철탑을 통해서 방전이 돼버리도록 막아주자 그 얘기죠. 실제적으로 우리 뭐 주택가나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그 녀석에도 여기 3상 전력선이 있으면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가늘게 이 녀석이 바로 가공지선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매설지선은 여기 한번 그려봤는데요. 뭐 안 보일 테니까 바로 요 녀석의 어떤 접지 저항이 사실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렇지? 0에 가까울수록 바로 이쪽으로 다 방전을 해버릴 텐데 접지 저항이 뭐 여기가 접지가 잘 안 돼 있거나 접지 저항이 아주 높거나 그럴 때에는 얘가 방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 아래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심어 놓은 지선을 우리가 매설지선이다. 이런 것도 역시 바로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대책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피레기. 피레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렇죠? 여기서도 지금 피레기 보이나요? 피레기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렇지? 이거 한번 볼까요? 다른 데서도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피레기라는 얘기지. 피레기를 연결해서 낙뢰를 역시 방출해 버리겠다 그 얘기죠. 또 뭐 변전소나 그렇죠? 이런 데서도 여기는 강력한 피레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레기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바로 피레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상전압을 우리가 방지하자 그 얘기죠. 외부적인 요소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가공지선부터 살펴보면요. 가공지선. 이렇게 전력선이 공급이 되고 있고 여기 위에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걸 가공지선이다 이랬고요. 바로 이 지지물 최상단에 설치된 나전선, 그렇죠? 피복이 없는 전선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녀석은 처음에 살펴봤던 대로 직경뢰, 직접 때리는 거, 유도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또 일종의 얘가 차폐선 역할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차폐선 역할도 하게 되면서 바로 전자유도 장애를 경감하는 역할까지 하는 상당히 여러 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폐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차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지금 이렇게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정면에서 바라봤어요. 전력선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공지선도 이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이쪽에 철탑이 또 하나 있고 이쪽에 철탑이 이렇게 있고요. 그치? 철탑이 있을 때 가공지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녀석을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냐 가까이 떨어져 있냐 하는 것을 바로 이 각으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는데 바로 이 녀석 여기에 철탑에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것과 여기 철탑에 가공지선이 고정되어 있는 이 두 녀석을 이렇게 한번 샥 이어보면 여기에 각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이 각. 이 각을 우리가 차폐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각이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가공지선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이어보고 그쵸? 이렇게 보면 이 각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크죠. 이럴 때에는 벼락이 이렇게 낙뢰가 때렸을 때 얘를 많이 보호를 못 해준다 그 얘기죠. 또 얘가 이렇게 있고
전력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지금 이렇게 있고 얘가 지나갈 때 이 녀석을 뚝 이어보니까 요 각이 짧아, 작아. 그럴 때에는 낙뢰가 이렇게 때렸을 때 더 많은 보호를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차폐각은 바로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큰 때보다 더 많은 여기가 수록이죠.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유율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이때는 건설비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 각 자체가 45도 이내일 경우에는 보호율이 97%까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 이내일 경우에는 거의 100%, 99.99% 거의 100% 이 이상전압 낙뢰를 얘가 막아준다라고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차폐각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지선을 하나를 쓰지 않고요 2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차폐각이 너무 높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2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공지선을 2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각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차폐각을 줄일 때 2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설계를 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까 뭐였습니까? IKL 있었죠. 연간 뇌우 발생 일수, 그쵸? 이거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가공지선을 이렇게 2개를 써서 차폐각을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하나의 그러한 지표가 된다 그 얘기죠. 2선을 쓰는 경우도 있구나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은 매설 지선으로 또 이제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데요. 시험에 이건 거의 단골로 잘 출제되는 그런 거죠. 자, 철탑이 있고 지금 전력선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가공지선이 이제 이렇게 이건 약간 옆에서 바라본 거죠. 가공지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낙뢰 여기가 벼락이 딱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 철탑을 통해서 얘가 쫙 이 녀석을 쫙 흡수해버리면 좋은데, 문제는 이때 이 녀석이 접지가 잘 안 돼 있거나, 그쵸? 여기 접지가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접지 저항이 높아가지고, 접지 저항이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접지가 안 됐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임피던스가 상당히 큰 값, 상당히 큰 값이 있어서 이 사이에, 그쵸?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상당히 고전압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고전압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이 낙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전압이죠. 그치? 높은 전류가 흐르고. 그렇다면 요 녀석 전력선에 있는 요 전압은 상대적으로 이 철탑의 전압보다 낮게 되면서 이 녀석에서 오히려 이 철탑에서 이 전력선 쪽으로 이런 이상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쵸? 여기에서도 찌직하는, 그쵸? 바로 이 녀석을 역으로 발생하는 썸락이다. 그래서 역썸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역썸락이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바로 이 접지 저항 값을 높이거나, 그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보조적인 거죠. 그 녀석의 땅에다가 이렇게 지선을 심어서 설치한 것을 우리가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철탑의 접지 저항이 큰 경우에 이렇게 철탑에서 전력선 쪽으로 이렇게 역섬락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것을 방지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접지저항이 클 때 바로 여기에 전위가 상승하게 돼서, 그쵸? 철탑에서 전선 쪽으로 발생하는 썸락을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썸락이 생겼다. 그래서 역섬락이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철탑 저항을 작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속에 심어 놓은 지선, 그래서 매설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 장 처음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거에는 또 이제 이런 부품들도 있었죠. 초호각 또는 소호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소호는 바로 아크를 우리가 끈다 그런 얘기죠. 소화가 불을 끄듯이, 그렇죠? 소화기 할 때 소화는 불을 끄고, 소호는 바로 아크를 우리가 소멸시키는 그것으로 하나의 부품 이름으로 아킹혼, 그래서 이게 각을 뜻했죠. 또 소호환도 있었지. 초호환이라고도 하는데 소호환은 링이, 그러니까 환, 그렇죠? 아킹링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애자에다가 이렇게 뿔 모양으로, 그렇죠? 우리가 소뿔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이걸 우리가 혼이라고 하죠, 혼. 그래서 뿔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소호각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소호환은,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그쵸? 달아놓은 이 녀석이 바로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그쵸? 이 녀석을 통해서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소호환이다 그랬죠. 여기가 동그랗게 뭐 동그란 모양 우리가 환이라고 하니까요. 그치? 여기에 때렸을 때 이쪽을 통해서 그쵸? 방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겠지. 그래서 썸낭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애자련을 보호하고 그쵸? 애자의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로 소호각, 소호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애자련에 바로 전압을 웬만하면 분담해서 균일하게 분담한다 그 얘기죠. 분담을 균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필회기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